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유관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입니다. 그 세진중공업은 이제 조선 기자재 부품과 플랜트 부분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 종속회사 1승과 에코마린텍은 이제 조선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은 크게 조선, 플랜트, 기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99%, 플랜트가 0%, 기타가 1%로 이제 조선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산 재평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회사 1승의 우회 상장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플랜트와 그 해상풍력 설비 모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3번을 보시면은 세진중공업의 연결 실적 추이인데요. 2015년 4천억대, 16년 4천억대, 17년에는 2천억대로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방 산업인 조선 업황이 악화되면서 수주 잔고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년 지나고 18년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다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본업인 조선산업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방에 부진했던 전방 산업은 이제 업황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은 선박의 핵심 기자재인 이제 데크하우스와 어퍼데크 유닛, 그리고 LNG, LPG 탱크, 그 다음 해양 설비에 이제 상단에 이제 설치가 되는 해양 구조물인 리빙 커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선실 부분이고요. 주 고객사를 살펴보시면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캡티브 고객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LPG 탱크와 뭐 데크하우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이제 100% 세진중공업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데크 유닛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의 57% 과반수 이상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확실한 이제 고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6년에 유가 하락 등의 이제 조선 전방 산업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조선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급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LNG 선박 발주를 시작으로 이제 LPG선 수주도 이제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PG 물동량은 연평균 성장률은 6%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LPG전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봉량을 대비해서 보시면은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이제 그림 7번 보시면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빠져 있고 지금 올라오는 형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 탱크의 실적을 또 세진중공업의 실적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16년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급감을 했는데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LPG선 발주가 LNG선 발주의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LNG선 수주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해서는 LPG선 수주들도 향후 한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이제 발주가 증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 지금 달러 약세 흐름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쌀 때 그 선박 계약을 서두르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환율이 약세일 때 이제 선박 수주가 이제 활발히 나오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진했던 어떤 코로나 영향이라던가 전방 산업 악화로 이제 부진했던 수요가 이제 회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지금 조선 산업까지도 이제 여파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조선 빅3에게도 이제 반사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사업부는 이제 플랜트 사업부와 해상 풍력 쪽인데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실적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매년 한 건씩 수주가 가능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9년에 GS 칼텍스 올레핀 생산 시설을 이제 수주를 하면서 이제 뭐 신호탄을 알리기 시작을 했죠. 금액은 한 250억 정도 되는 규모였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스택 공법 대비해서 이제 뭐 30%에서 50% 공기라 그러죠. 공사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모듈화 공법 등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 또한 그 해안선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을 이제 옮기거나 이동하기에도 이제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에는 이제 국내 대형 플랜트 S사가 지금 이제 멕시코에 있었던 페멕스 정유 프로젝트의 EPC 2단계를 수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시가 된 부분입니다. 확인하시면 이제 될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 세진중공업이 이제 플랜트 모듈을 제작하고 공급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등 이제 플랜트사들의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몇 군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최소 한 건에서 두 건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플랜트 사업부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탑라인에서 성장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이제 건당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한 8% 정도, 미들 하이 싱글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해상풍력, 뉴딜 그린 관련하여 이제 해상풍력 사업에 이제 새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들이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GWEC 자료에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해상풍력 예상 설치량을 48.3기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8.6%로 이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2030년까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설치량이 더욱 급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림 11번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진중공업이 이와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는가? 세진중공업은 이제 첫 번째 해상풍력 변전 설비 OHVS라는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유식 하부 구조물을 이제 제조하고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들이랑 이제 컨소시엄을 구축하거나 MOU를 맺은 상태고 그리고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참여를 준비를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초도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해 1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한국형으로 이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한국석유공사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공시가 난 부분이고요. 총 규모는 이제 200메가와트인데 규모는 25기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같은 경우 육상 풍력 대비해서 이제 사이즈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25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규모는 한 기당 8메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기당 150억을 잡고 25기 그러면은 매출 인식이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3,450억 가량이 지금 세진중공업의 매출로 잡히게 될 겁니다. 여기에 부유체라던가 변전설비 모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되는 부분이 방금 설명드린 0.2기가와트 동해 1 프로젝트고 그 다음이 1.6기가와트짜리 그 다음 4.2기가와트짜리가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중첩돼서 2028년까지 아마 공급이 되는 걸로 이제 타임라인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의 신성장 동력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숫자가 붙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제 착공 전에 이제 뭐 설계라든가 부품이 이제 발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근데 저는 이제 한 1년에서 1.5년 정도를 이제 선행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022년부터는 해상 풍력 관련하여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도에 잡히는 매출은 이제 크지는 않겠죠. 아마 200억 이하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 프로젝트를 고려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본업에 엎어져서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인 그린 에너지 산업에 같은 경우 이제 고프리미엄 밸류가 부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될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인 안착이 이제 중요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자산 재평가 그리고 자회사 1승의 우회 상장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 공장 부지의 일부분을 이제 국내 업체 K사에게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매각 차익 같은 경우 한 530억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분기 일부 인식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4분기 때 이제 크게 또 인식이 될 겁니다.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는 한 130억 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자산 재평가를 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추정컨대 자본 같은 경우 2천억에서 지금 5,500억까지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제 부채 비율은 이제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겠죠. 신용도 부분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자본 조달 비용이 떨어지는 등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 1승 같은 경우에는 1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분유 처리기 그리고 조수기 그리고 연료 청정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분유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IMO 규제라든가 어떤 신형 선박이나 이제 구형 선박의 이제 교체 수요 등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독점적인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85%로 확실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 3사에는 90에서 95% 가량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크루즈선, 페리선까지도 이제 공급 라인을 이제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 기준 1승의 매출액은 228억을 달성했는데 ROE도 상당히 좋습니다. 15% 달성을 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380억까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1승의 성장 동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 같은 경우 미래셋 스펙 4호랑 이제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할 거고요. 현재 예비 심사 청구 중에 있습니다. 합병 비율이랑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기업 가치는 회계법인 쪽에서는 560억 정도를 인정을 받았는데 아마 더 높은 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자산 재평가 그리고 자회사 1승의 상장 효과가 이제 부각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조선 본업에서도 이제 지금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다시 탄탄하게 채워져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 주가 9,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산 재평가 요소들을 반영을 했어야 됐고, 수정 BPS 같은 경우 9,672원에 타겟 PBR 0.96배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조선 업황 턴어라운드 초기 시점에 밸류에이션과 뭐 신성장 동력인 해상풍력 등 이런 부분들을 일부 고려를 해서 이제 반영을 했고요. 다른 피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LNG 탱크 사업이라던가 플랜트, 그다음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날 거고,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높은 프리미엄까지 이제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이라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본업에서의 성장과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